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가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었고, 이 채널을 듣는 것이 인생의 아주 큰 재미이자 필수 코스가 되었네요. 그리고 제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힘든 시간을 겪어내고 이제는 괜찮아진 제 삶에 대한 이야기도 이곳에 한번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아빠와 함께 자랐습니다. 아빠에게는 장애가 있으셨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했죠. 아빠는 다리 한쪽을 많이 저르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 멀리서 아빠의 모습만 보고 도망친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었으니까요. 아빠는 한없이 착한 천사 같은 분이셨는데 왜 제가 그런 아빠를 부끄러워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든 것조차 아빠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게 엄마가 안 계신 것도 아빠 때문이고 친구들이 놀리는 것도 아빠 때문이고 또 어려운 가정 형편도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는 아빠 때문이라고만 느껴졌고 그런 아빠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7살 무렵 이혼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에는 정확한 원인은 몰랐지만 어찌됐건 엄마는 아빠와 아주 자주 다투시고 집을 나가버리셨고 그날 이후 저는 아빠와 단 둘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도 근처에 사시긴 했지만 연로하신 연세에도 일을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많이 돌봐주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성격이 다른 할머니처럼 친근하고 사랑이 막 넘치는 스타일은 아니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를 조금 무서워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말투 하나하나에도 뭔가를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떡볶이 너무 매워요. 아니, 그럼 떡볶이가 맵지. 안 맵냐? 떡볶이 먹고 싶다 해서 해줬더니만 이렇게 코딱지만큼밖에 안 먹고 이거 다 어쩔 거야? 어? 그래도 매워서 못 먹겠는데. 이렇게 음식 버리고 그러면 벌 받는다. 알어? 으이구, 내 팔자야. 남들은 이 나이 되면 며느리들한테 밥상 받고 한다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람. 에휴, 떡볶이를 남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이런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랬기에 저는 할머니에게 포근하게 안긴다거나 투정을 부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할머니의 이런 성격 때문에 저는 더더욱 할머니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아빠는 제가 좀 할머니를 좋아하고 따르기를 바라셨지만요. 그 때문에 아빠는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지만 어린 제가 집안에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저를 돌봐야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고 계시는 공장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빼서 저를 돌보셨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안 그래도 어려운 집안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빠가 장애가 있으셔서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셔도 월급을 적게 받고 계시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저를 돌보셔야 하니까 퇴근 시간을 몇 시간이나 앞당기셨으니 당연히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가정의 경제는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제게 인상을 써보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맛있는 음식이 없다며 제가 아빠에게 짜증을 냈었던 것 같네요. 아빠, 또 이 반찬이야? 왜 맨날 우리 집은 똑같은 것만 먹어? 나 이거 먹기 싫단 말이야. 다른 거, 나도 다른 반찬 먹고 싶어. 아이고,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다른 거 사줘야 되는데 오늘만 이거 먹으면 다음에는 꼭 사놓을게. 다음에 말고 지금 나가서 아빠가 사와.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똑같은 국이랑 똑같은 반찬만 먹어서 나 먹기 싫다고. 장조림도 먹고 싶고 계란말이도 먹고 싶고 그리고 삼겹살도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아빠가 미안해. 근데 오늘만 좀 봐주라. 우리 공주님이 오늘만 좀 봐주면 내일은 꼭 아빠가 맛있는 거 사다 놓을게. 알았지? 오늘만. 치, 아빠는 맨날 오늘만 이래. 오늘만 이래놓고 맨날 똑같아. 집안 형편도 모르고 철이 없던 어린 시절 저는 아빠에게 짜증만 부렸습니다. 그때의 아빠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한없이 착하시고 성실하셨던 아빠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몇 살을 더 먹으면서 저는 점점 성숙해져 갔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면서 저를 챙겨 학교에 보내고 일을 하셨고, 다른 아빠들처럼 흔하게 밖에서 술 한 잔을 드시지 못하고 온 시간을 제게 쏟아 부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점점 철이 들어갔습니다. 아빠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었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죠. 더욱이 주변에서 아빠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화가 날 정도까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똑같은 말도 왜 저희 아빠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빠와 함께 시장을 갔던 일을 회상하면 제 마음은 더욱 아파지는데요. 오랜만에 아빠가 큰맘 먹고 저를 데리고 시장 안에 있는 정육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했지만 항상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에 자주 사 먹지는 못했었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아빠는 아주 맛있는 고기를 사준다고 하시며 저와 함께 시장을 가셨죠. 정육점에 도착하신 아빠는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고 상기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사장님, 여기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 쪽이에요? 우리 딸 먹이려고 하는데. 돼지? 소?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요.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이 가장 맛있고 영양가 많은 걸로요. 아니 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한우죠 뭐. 그 꽃등심 쪽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지. 비싸서 그렇죠. 그래요? 그 꽃등심이 그렇게 맛있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진열되어 있는 게 있나? 뭐 먹어본 사람은 안다는 맛이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진열되어 있는 거 다 빠지고 없어요. 새로 잘라야 되는데 사지도 않을 거면 자르긴 뭐한데. 네? 아니 살 거예요. 살 거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니 사면 다행인데 또 보여달라 어쩐다 엄청 물어봐 놓고 안 사고 그럴까봐 그렇죠. 단 한 번도 소고기를 사갖고 간 적도 없으니 하는 말이죠. 아니에요 사장님. 진짜 살 거예요. 보여주세요. 잘라줘 보세요. 정육점 사장님은 아빠에게 약간 무시하는 말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도 기분이 살짝 나빴지만 그래도 아빠를 생각해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갔던 옷가게에서도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된 아빠의 모습을 보니 저는 화가 나고 급기야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제 옷을 사주신다며 시장 안에 있는 옷가게에 들어가서 이 옷 저 옷 만져보다가 바닥에 옷을 떨어뜨렸는데 옷가게 아주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사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분위기만 망쳐놓는다고 막 무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살지 안 살지 아줌마가 어떻게 알아요? 아줌마가 우리 아빠 마음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우리 아빠 저 옷 사주러 여기 온 거잖아요. 사주신다고 저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줌마가 안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옷 구경하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말하는 것 좀 봐. 얘, 너 몇 살이니? 남의 가게에서 이 옷 저 옷 만져보면서 손때 묻히고 바닥에 옷 떨어뜨리고 하길래 말한 것뿐인데 그게 뭐 잘못이니? 사고 싶어도 안 살 거예요. 아빠, 여기서 옷 사지 말자. 하나도 안 예뻐. 입고 싶지 않아. 얼른 나가자 아빠. 얼른.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더니 정말 어린애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어른한테 하는 말 버르장머리부터 배워와라. 옷가게 아주머니는 끝까지 저와 아빠에게 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와 함께 나가는 뒷모습에 대고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며 큰 소리를 내셨죠. 그때 저는 아빠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웬만해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던 분이 그렇게 인상을 쓰시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여기서 잘못을 했습니까? 옷 사면서 그럼 제대로 만져보고 하지도 못합니까? 네? 저는 돈이 없고 옷을 안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한테도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게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손님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빠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이런 서름을 받으시며 얼마나 아프고 또 아프셨을까 생각도 들었고 왜 이런 대접을 저희만 받아야 하는 건지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빠를 지켜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는 것을요. 엄마도 안 계시니 더더욱 아빠 곁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드렸고 부족하지만 아빠의 식사까지도 챙길 줄 아는 딸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실력이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맛있다고 엄지척을 해주시며 감동해주시는 아빠의 모습에 저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가족을 챙겨주는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때부터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학창시절을 보냈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혼자 저녁까지 아빠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되었고 아빠는 그 덕분에 일을 더 오랜 시간 하고 오실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일을 마치고 오는 시간이 되면 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도도 끓일 줄 아는 딸로 자라 있었고 부족하지만 저희 가족은 행복했어요. 아빠와 단둘이 있는 시간도 제게는 너무 행복한 일이었죠. 엄마는 아주 가끔씩 집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워낙 어린 나이에 헤어져 버렸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추억 같은 것이 많이 없었기에 엄마에게 전화가 와도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더욱이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신 이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셔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보러 찾아오시지는 않으시고 전화만 하셨는데 그래서 더더욱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은미 잘 지내고 있지? 벌써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이야? 응 엄마 나 잘 지내지. 내년에 고등학생 돼요. 그래 그렇구나. 엄마가 많이 보고 싶네 우리 딸. 뭐 힘든 건 없어? 아빠가 잘 해주니? 할머니는 자주 만나고? 힘든 거 없어. 아빠가 많이 잘해주시고 할머니도 가까이에 계시니까 자주 만나고. 은미는 엄마 안 보고 싶어? 응? 왜 이렇게 보고 싶다는 말을 안 해? 엄마는 우리 딸 엄청 보고 싶은데. 그렇게 보고 싶은데 왜 단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아? 엄마 나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잖아. 응? 그게 그러고 싶어도 엄마가 상황이 말이야. 상황이 왜? 새로운 남편이랑 애기들 있어서? 난 맨날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를 얼마나 찾았다고. 근데 엄마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게 됐나 봐. 은미야 왜 그렇게 말해? 그래도 엄마랑 너는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 엄마 보고 싶어 해줘.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은미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 응? 알았어 엄마. 알았어. 이제 그만 끊어. 점점 서먹해지는 엄마와의 거리는 그저 그렇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많이도 다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는다면 절대로 아이들을 제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요.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이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가 느꼈던 수많은 일들을 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저는 당장에 대학교를 가고 싶지는 않았고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아빠의 몸도 많이 약해지시기도 했고 그냥 저도 다른 가정들처럼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 좀 돈 생각하지 않고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격리 자리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은 잘 몰랐지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아주 열심히 했어요. 성격도 싹싹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막내라고 예뻐해 주시던 사무실 분들도 너무 좋았고 이런 저를 받아주신 사장님도 너무나 감사했죠. 그렇게 한 3년쯤 다니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저를 조용히 불러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기 은미씨, 야간대학이라도 다녀보는 거 어때? 네? 지금요? 이 나이에요? 사장님, 저 이제 와서 공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꼭 해놓아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 나도 가정 환경이 어렵고 잘 못 배웠는데 지금 와서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배워놓을 걸 하는 거야. 은미씨 아직 젊고 어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은 한정되어 있고 미래를 놓고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많이 되는 곳도 아니고. 사장님, 저는 이곳이 너무 좋아요. 사장님도 잘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너무 잘해주셔서요. 그래 알아. 그래도 은미씨의 미래를 위해서 꼭 야간대학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인생을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야간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돈도 들고 해서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맘 먹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했고 코피까지 쏟아가며 회사와 대학교를 병행했습니다. 너무 좋으신 사장님을 만난 덕분에 시간 조절도 해주셨고 피곤해하는 저를 일찍 퇴근시켜 주시기도 했어요. 돈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으신 사장님의 모습에 저도 그렇게 닮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전 사장님의 말씀대로 연봉도 오르게 되었고 사람들이 대하는 대우도 약간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이혼 가정에 장애인 아빠를 둔 딸이 아니라 대졸자로서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뭔가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는 소개팅도 해보고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제게 고백을 했고 세상 가장 행복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보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하는 건데 그때 그 남자와는 이상하게 타이밍이 좋지 않았는지 결혼까지 꼴이 나지는 못했었네요. 나이 28살이 되어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저보다 3살 위였던 그 남자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괜찮은 직장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부유하게 자랐는지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깔끔함을 유지했고 옷차림도 센스 있고 멋지더라고요. 이런 남자가 왜 아직 여자친구도 없이 저를 소개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의문이 들 정도였답니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직장도 좋으신데 왜 아직 여자친구가 없으세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뭐 사람들의 인연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헤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니까요. 사실 최근까지 만나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셨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학교랑 직장도 아니고 집이 잘 살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렵게 나오게 됐네요. 잘하셨어요. 저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아직 결혼 못한 노총각이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괜찮은 남자가 제게 하는 말도 참 괜찮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라는 그 남자의 말이 이상하게 듣기가 좋았고 몇 번 더 만남을 가질 정도로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많이 하면서 아빠를 나름대로 챙겨드리다 보니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그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었나 봅니다. 제게 그런 부분을 칭찬해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라는 표현까지도 하더라고요. 정말 잘 챙겨주시는 스타일이세요. 따뜻함이 느껴져서 너무 좋네요. 예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무언가를 바라기만 했었는데. 아, 그래요? 칭찬이신 거죠? 감사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었나 봐요. 사실 저는 은미 씨 같이 이런 면이 있으신 여자분들 만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외동아들로 자라서 그런지 저는 왠지 저를 잘 챙겨주시는 분한테 매력을 느끼게 되나 봅니다. 슬쩍 제게 마음을 고백하게 된 그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비해 너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 솔직히 부담을 많이 갖고 시작한 연애였지만 오히려 순수하게 저를 대해주는 이 남자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제가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참 많이도 표현해 주었거든요. 짧고 굵게 1년여를 만나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서로에 대한 실망을 한 적도 없이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난 후 남친은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그만두더라고요. 굳이 대화가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매번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참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래도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버텨주기를 바랬지만 남친은 너무나 쉽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게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회사까지 그만두고 백수가 된 마당에 결혼이라니 저는 좀 황당했었죠.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결혼? 자기 다시 직장도 잡고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은 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내가 직장을 그만둬서 돈 없을까봐? 걱정하지 마. 우리 집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돈 있고 엄마가 부족한 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응?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 도움 받을 수는 없잖아. 자기랑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기반을 닦은 후에. 알았어. 그럼 나랑 결혼하는 걸로 알고 우리 집에 말씀드린다. 기반은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 걱정은 일단 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자. 응? 제발. 나 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싶고 너가 나 챙겨주는 거 매일매일 24시간 받고 싶단 말이야. 제가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며 당장에 결혼하자고 하는 남친의 말에 저는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나 계획이 없이 남친은 자신의 어머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말로 저를 설득하고 그렇게 결혼을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될 남자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 것이라며 무책임한 말을 했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다 믿고 있었으니 말이죠. 남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친의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저의 학벌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이혼 가정이라는 것, 제 아빠의 직업과 장애까지도 모두 들춰내시며 저를 부담스럽게 하셨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이혼 가정에 장애까지 있으셔? 아이고야, 내가 살다 이런 사돈을 맞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아이, 엄마 왜 그래? 내가 좋다면 다 좋다며. 엄마 맨날 그랬잖아. 나 어렸을 때부터. 난 은미 좋단 말이야. 은미가 나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엄마보다 10배는 더 챙겨준다고. 야, 이 바보야. 너는 그렇게 배울 거 배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 결국엔 이런 집안 여자랑 결혼한다고 데려와? 어? 너 정말 엄마 혈압 오르게 할 거야? 응? 아들 키워봐야 다른 년 좋은 일만 했구만. 아이고 내 팔자야. 제가 못마땅하신 남친 어머님은 저를 앞에 두고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남친이랑 차라리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괜찮아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느껴지는 모멸감을 친정 아빠는 꾹 참으셨고 혼수를 준비하며 이것저것